안녕하세요. 시애틀 홈TV의 홍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미모MD, 그 메디컬 스킨 스파, 스킨 케어 샵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념으로 저희가 서시정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좀 자기소개 잠깐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미모MD를 홍세정 선생님과 함께 열게 된 서시정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볼 건데요. 일단 보톡스가 뭔지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톡스는 사실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해서 근육 수축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는 그런 약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품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미용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미용적인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뻐지게 만드는 건가요? 일단 미용적인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얼굴이고요. 미간 주름이나 그리고 이마, 그리고 눈가 주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FDA에서도 이제 어프로브가 된 곳이고요. 특히 눈떨림이 있으신 분이나 한쪽 근육이 너무 발달돼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은 턱 보톡스로 너무 이제 턱 근육이 발달이 돼서 두통이 있거나 그쪽이 너무 발달이 돼서 얼굴이 커 보이는 분이 그런 분들한테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주름을 좀 펴주는 역할. 그런 네. 게 주 역할인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주로 어떤 주름, 이렇게 모든 주름을 다 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잔주름을 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요. 잔주름과 그런 이마에 생긴 주름, 그리고 너무 내가 많이 찡그려가지고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기신 분들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위쪽 말씀하신 거죠. 이마주름, 그리고 이렇게 미간주름, 11자로 나오는 미간주름, 그리고 눈가주름에도 많이 쓰시죠. 그죠? 네. 눈가주름. 요 세 개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각턱, 이거는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거라서 주름이랑 상관없긴 한데 보톡스 요것도 많이 쓰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보톡스를 맞으면은 안 되는 부분 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톡스를 맞으려면 효과적인 곳에 맞아야 되는데 근육이 없는 곳, 근육을 이완시킬 수 없는 곳, 특히 두피와 같은 곳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없고요. 또 보톡스를 맞았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눈 밑에 너무 깊게 맞게 되면은 눈을 뜰 수 있는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거나 아니면 눈이 한쪽이 너무 이상해 보이거나 입 주위에 잘못 맞았을 때 특히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팔자주름 있는 데를 이제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너무 깊게 찔린다든지 너무 많이 찔린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부위보다 더 많이 퍼진 경우에 이제 웃음을 짓거나 얘기를 할 때 부자연스럽게 한쪽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톡스를 맞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보톡스가 다 같은 보톡스인가요? 아니면은 제품이 여러 개 다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좀. 여러 나라마다 보톡스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보툴리늄이란 톡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곳이 알러겐에서 만든 보톡스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이 제품을 기준으로 어떤 용량을 쓰는지, 어떠한 가격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먼저 정해졌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디스포트라는 약품도 하나 있는데요. 이 약은 보톡스에 비해서 효과는 같지만 2배, 3배의 용량을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가 퍼지게 되면 내가 원치 않은 부분보다 더 많은 근육을 이제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가나 이마에 맞는 것은 조금 조심하실 수 있는 곳이고 대신 내가 아주 큰 근육을 마비시키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보톡스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근데 저렴한 대신에 또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되니까는 가격은 결국은 비슷해지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제오민이라고? 네. 제오민이라는 독일에서 만든 제품은 다른 제품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보톡스와 디스포트는 특정한 단백질을 사용해서 이 단백질에 대한 내성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내성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제오민이라는 제품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보톡스를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거나 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꼭 맞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오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작용을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추천드리는 약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맞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게 보톡스가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약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얼마나 자주 맞아줘야 되나요, 그럼? 보톡스와 디스포트 같은 경우는 주로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니까 얼굴에서 적은 용량을 맞았을 때는 그 정도에서 다시 맞아주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시적인 근육 이완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턱과 같이 좀 많은 용량의 보톡스를 필요하는 곳은 6개월마다 그렇게 맞아주는 것이 내성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에요. 그러면 용량이 여기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 이런 데는 용량이 적고 여기 턱은 용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보톡스가 뭐 유닛당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미간주름인 같은 경우에는 5곳을 맞게 되는데 한 20유닛, 물론 남자인 경우나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수도 있고 나는 근육이 굉장히 얇게 있다라는 부분은 좀 더 적게 들어가야겠지만 대부분 20유닛 정도 미간에 들어가게 되고 이마를 전체적으로 막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30에서 40유닛, 턱을 막고 싶다 50에서 100유닛 정도는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맞네요, 턱은. 네. 근육이 커서 맞아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술 전후에 뭐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술 전에 피부를 손상시키는 일은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화상을 너무 햇빛에 뭐 비치를 가서 햇빛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쪽에 화상을 입었다던가 물집이 생겼다던가 그러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 말씀드린 대로 약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술을 마셔서 혈관이 이완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24시간 전에는 술을 끊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보톡스 맞고 운동하거나 그런 것도 조금 피해야겠네요. 보톡스를 맞고 난 후에 적어도 3-4시간 정도에는 곧장 누워주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3-4시간 정도 얼굴을 씻어서 그쪽을 문지른다던가 가볍게라도 하는 걸 피해 주시고 극한 운동이나 사우나 그리고 찜질방에 가신다거나 그러는 거는 3에서 4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퍼질 수 있으니까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배우를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젊었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2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분이 너무너무 예쁘고 젊고 또 굉장히 좋은 화장을 했을 때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 든 모습에 대해서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게 피부가 처지고 좀 무거워 보이고 주름이 지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맞아? 그렇게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화면에 비춰지기에 내가 더 젊게 보이기 위해 필러나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좀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을 이제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보톡스와 필러와 가지고도 조금 더 만성적인 좀 더 오래가는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자기 표정을 잘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한번 보톡스를 맞았을 때 이러한 표정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다음번에 이제 의사한테 갔을 때 이런 표정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환자분과 의사한테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톡스를 몇 번 해보고 나니까는 제가 얼마의 용량을 맞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만큼을 맞으면은 너무 표정이 경직돼 버리고 이 정도로 맞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주름도 안 생기고 그 정도 용량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면은 이제 그 정도만 맞는 걸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의사분과 계속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용량, 맞는 위치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세요. 홍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톡스 용량에 따라서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고 살짝 덜 주름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라데이션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주름이 싫어서 부자연스러워도 나는 여기가 너무 반듯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름이 살짝만 없어져도 나의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술 전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선생님 뵐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미모MD의 또 다른 주력 상품, 꾸안꾸의 끝판왕, 저희 울트라 레이저 라지 MD의 업그레이드 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